안녕하세요. 제주도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네, 제주도 조금 전까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제 그쳤네요. 네, 오늘은 네, 정샘물 선생님의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이 책 제가 밤새도록 읽었는데요. 눈이 아른거려서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제가 그동안 롤 모델이 없었는데 롤 모델 하고 싶으신 분 같아요. 제가 그 김세혜 작가님한테 에서 이 우리 정샘물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 진짜 마음도 따뜻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 어쩌면 17살 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달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 17 아르바이트생 시절부터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의 이미지를 모아 스크랩한 것이 자연스럽게 인생 로드맵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인생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달라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변화할 때 나는 참 괜찮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그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에 담았다. 그녀의 바람은 더 많은 사람이 퍼스널 컬러를 발견하고 매일 조금씩 계속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메이크업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하듯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 전달을 잘 못하고 얘기를 잘 못해서 그냥 중간중간 좋은 내용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구구절절이 정말 좋은 그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셨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처음에 이제 그 감격스러운 부분. 여러분, 저는 여기 공과대학에 30년 만에 다시 왔어요. 17살 때부터 3년 동안 연세대학교를 매일 다녔거든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사환으로 일했어요. 넓은 캠퍼스 곳곳을 뛰어다니며 나도 여기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30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네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기 어려웠다. 때맞춰 학생들이 응원이라도 하듯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정말 17살 때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은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미대 입시를 포기하고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밤이 되면은 단란한 가족사진, 근사한 여성사진을 오려서 차곡차곡 스크랩을 했다고 해요. 10년 후, 20년 후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 그래서 어, 30년 만에 그 꿈을 이뤄서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하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내가 모은 이미지가 10년 뒤 내 모습이다. 이처럼 내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원하는 것에 대한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그 이미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반면 흐릿하고 막연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얻게 된다. 목걸이 하나를 사러 가도 원하는 브랜드, 색상, 모양, 줄의 길이, 매치할 의상 등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있으면 효율적이고 만족할 만한 쇼핑을 할 수 있다. 반면 그냥 목걸이라는 흐릿한 이미지만 가진 사람은 수십 군데 발품을 팔아도 끝내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거나 아무거나 사게 된다. 스크랩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그저 막연하게 꿈을 꿈꾸면 그 무엇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스크랩북이라는 시각화 수단을 활용해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뇌에 각인시키면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기가 한결 쉬워진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모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장 속도 자체가 다르다. 이미지를 모으는 사람의 성장 속도에는 가속이 붙는다. 꿈꾸는 이미지를 모으면 일단 목표 자체가 확실하고 선명해진다. 그러면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지를 모으는 사람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기회가 어떤 가능성으로 이어질지 내 것인지 아닌지 금세 알아보기 때문이다. 네. 내가 단란한 가족의 이미지를 모은 것은 나 자신이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시각적 쾌감을 주는 온갖 이미지를 모은 것은 미술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뜻한다. 선행을 베푼 사람들의 기사를 모은 것은 나 역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는 증거다. 결국 내가 스크랩북 속에서 발견한 것은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는 대신 늘 무언가를 꿈꾸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충분히 멋진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나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퍼스트 컬러라고 해서요. 53쪽인데 당신의 눈동자는 무슨 색깔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레드 립이 정샘물의 시그니처가 된 이유, 자신의 눈동자 색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눈동자 색에 따라 어울리는 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눈동자를 이루는 기본 색상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보면 된다. 즉 레드 브라운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눈썹과 모발을 짙게 하고 메이크업이나 패션 아이템에 빨간색이나 녹색 톤을 활용하면 잘 어울린다. 오렌지 브라운의 눈동자에는 밝은 색상의 눈썹과 모발, 코랄 계열의 메이크업, 주황색과 파란색의 패션 아이템이 적절하다. 옐로우 브라운 눈동자라면 금발과 핑크 및 보라 계열이 잘 어울린다. 네, 이런 거 이렇게 참조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면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로드맵,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을 이해한다고. 우리의 길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목적지가 없어서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지도가 없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길을 잃는 진짜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좌표를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내가 발을 딛고 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면 아무리 목적지가 분명하고 잘 그려진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아무리 인생 로드맵을
그릴 그럴듯하게 그려도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인생 로드맵의 목적지가 어딘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안을 파헤치고 예, 들어가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나를 관찰하고 나만의 고유성을 파악하는 것이 나의 핵심 가치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잘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개인에 주목한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를 말할 순 없다. 네.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운 장단점 노트. 와, 정말 이 내용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장단점 노트를 써서 그 자기 단점을 고쳐가는 대단하신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노트에 슥슥 줄을 긋고 왼편에는 나의 단점, 오른편에는 장점을 적기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장점은 고민을 거듭해도 두세 개 정도밖에 떠오르질 않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의 실체가 이 노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이 장단점 노트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다. 이 사람은 아침잠이 정말 많다.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한다. 조금만 힘들이면 금세 포기한다. 거절을 잘 못한다. 무기력하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낯을 가린다. 욕심만 많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많다.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남들 앞에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재주가 없다.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이 노트의 주인공에게 호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친해지고 싶거나 일을 맡기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실망이 컸다. 물론 나에게도 장점은 있다. 다행히도 그중 하나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오기가 생긴다는 점이다. 내 현재가 그렇게 형편없다면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잖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가면 언젠가 단점 반, 장점 반의 인간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다. 처한 상황이나 너무나 절망적이고 절실했기 때문일까. 나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장단점 노트를 펼쳐 단점 중에 무엇이 개선되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확인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쳐나갈 수가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존감 높이는데 이것만한 거는 없다. 장단점 노트를 쓰면서 네. 경쟁과 비교는 주변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지 마세요. 경쟁도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야 하는 거지. 지금은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는 게 먼저예요. 내 자존감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단점을 뼈저린 노력으로 고치겠다고 마음먹고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달리 보기 시작할 것이다. 나를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선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들, 주변 지인들, 즉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진짜다.
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웃는 얼굴로 기꺼이 위기를 맞을 때 열리는 귀의 문. 네. 어, 햇병아리 아티스트에게 날개를 달아준 스크랩북. 실제로 이제 이승연 여배우 이승연님 얼굴을 이제 화장해주는 메이크업해주는 그런 일이 이제 우연한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와서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저기야말로 하자면 좀 이제 잘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우뚝 서서 또 도전하는 그 위대한 장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즈음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승연의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시 이승연은 가장 유망한 라이징 스타이자 어떤 아이템이든 걸치기만 하면 유행시키는 패셔니스타였다. 그러니 내게는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하늘이 내려주신 동화줄과도 같았다. 실제로 본 이승연의 얼굴은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이지적이고 서구적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얼굴을 캔버스 삼아 메이크업을 한다는 건 아티스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다. 그녀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찍은 동안 나도 정말 신나게 펄펄 날아다니면서 일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드라마가 끝나자 나는 백수 아닌 백수가 되었다. 이승연이 다음 드라마 촬영까지 휴식기를 갖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두 달이 흐르자 슬금슬금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떠안고 있던 터라 한 달이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드라마 한 편 했다고 누가 덥석 일감을 주는 것도 아니니 별 수 없이 이승연이 매니저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우연히 쇼 프로그램 토요일은 즐거워해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이승연이었다. 처음에는 멍하다가 금세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 메이킹은 누가 한 거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잘렸던 거야? 눈앞이 캄캄했다. 대체 나를 왜 해고했는지 궁금해 해야 할 여유조차 없었다.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우리 식구들은 어쩌나. 더럽 겁부터 났다. 내 영역을 다 펼치지 못했는데 기회가 사라져 허망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다. 더는 물러설 데가 없다는 생각에 불이 났게 청계천으로 달려가 고서적과 잡지들을 사서 스크랩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경쟁자로 꼽히는 여배우들과 이승연을 분석하고 이승연만의 매력을 돋보이게 할 전략을 제안하는 일종의 보고서 성격 스타일북을 만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MBC 토요일도 즐거워 분장실에 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 와들와들 떨면서 녹화 끝나길 기다렸다. 심장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고 식은땀이 흘러 손발을 얼음장 같았다. 그렇게 4시간가량을 기다리자 마침내 녹화를 끝내 이승연이 분장실로 들어왔다. 내가 여기 웬일이니? 그녀는 깜짝 놀라 내게 물었다. 그녀를 만난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는 불쑥 스크랩북을 내밀었다.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스크랩북을 봤더니 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두고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다. 그냥 도망쳐 버릴까?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버텨야 하지 않을까?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승연이 탁자로 돌아와 스크랩북을 펼쳐들었다. 내 얼굴 한번 보고 스크랩북을 한 장 넘기고 또 내 얼굴 한번 보고 스크랩북을 한 장 넘기고 마침내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더니 내 손으로 내 팔꿈치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너도 참 대단하다. 그래, 가자. 우리 집에 같이 가. 그날부터 나는 이승연의 전속 아티스트가 되었다. 네, 감명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탄탄한 대로를 걸으며 뻗어나갔다.
드라마든 광고든 이승연의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쳤다. 네, 그 뒤부터 아주 그냥 헐럴 날아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책 꼭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가 오네요.